2014년 미국이 주축이 된 국제동맹군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에 공습을 시작했다. 6개월간 2천여 회가 넘는 공습으로 IS에 큰 타격을 줬다. 실전에 처음 투입된 미국의 F-22는 가공할 위력을 선보였다. 중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젠-20,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ADT-X, 지금 세계 각국이 개발해 놓은 무기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들은 모두 하늘에서 공격하는 무기들입니다. 걸프전 후 현대전의 선봉장은 공군이 됐다. 강대국들의 차세대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다른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혹은 산업이 결국은 항공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0일,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질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전투기를 제작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100년 대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 항공기의 성능은 우리 현재 주력기인 F-16보다는 좀 더 좋은 성능을 갖게 될 겁니다. 특히 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항공기 기체뿐만이 아니고 훈련 체계라든지 군수 지원 체계를 모두 국산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사업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역점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전자 분야에 여러 가지를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초기 개발비 8조 8천억, 그 후 양산까지 약 18조 원이 드는 건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과 긴 개발 기간을 거쳐야 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F-5 전투기 훈련이 한창이다. 수도권과 서북부 지역의 영공을 지키는 공군 10전투 비행단은 F-5로 영공을 지키고 있다. F-5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적기 출현 시 3분 만에 출동이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다. 지난 65년 우리 공군에 배치된 F-5는 긴급 출동, 근접 공격 가능 등 탁월한 성능으로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활약하고 있다. 매뉴얼로 작동되다 보니까 최단 시간 내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항공기 도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항법 장비들이 구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업무로드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현재 보유한 전투기는 약 430여 대. 이 중 F-5는 40여 년 전에 도입한 기종으로 2020년을 전후해 퇴역해야 할 전투기다. 이러한 노후 전투기가 현재 우리 공군엔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체 전투기가 없어 수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각종 그 내부 부품들이 그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부품에서 오는 결함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이 안 좋은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계통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딱 이 부품이다라고 알 수 있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991년) 미국은 이라크 걸프전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펼치며 다국적 군과 함께 대대적인 전투기 폭격 작전을 펼쳤다. 막강한 공군력으로 전장을 장악한 미군과 다국적 군은
이 작전으로 전쟁에서 손쉽게 우위를 차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 냉전 이후 현대전의 주도권은 공군력에서 판가름이 났다.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적진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역할이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 5세대, 즉 21세기에 들어온 이 5세대 전투기들은 합동 네트워크전을 통해서 자기 하나의 어떤 공격력뿐만 아니고 다른 전투기들 또 다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장들 그리고 탐지 자산들과 네트워크전을 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공군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공군력의 중요성은 북과 대치 중인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보다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한참 처져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월한 공군력을 갖춘다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공군은 항상 출격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주력기인 F-5는 비행전 정비 시간만 1시간이 걸린다. 전투기가 노후됐기 때문이다. 새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면 긴 정비 시간을 줄이고 전력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네, KF-X는 2020년대에 KF-16, F-15K 그리고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35 등과 함께 우리 조국의 영공을 책임질 핵심 전력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전투기들과 협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레이더라든가 전자전 장비 등 최신의 항공전자 시스템을 탑재하고 원거리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구비해서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임무 효과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우리 손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초음속 전투기 FA-50을 공군의 주력기로 배치하는 행사를 가졌다. FA-50은 국내 최초의 공격기로 최고 속도는 마하 1.5로 미사일, 기관포 등 최첨단 무기를 최대 4.5톤까지 실을 수 있다. 또한 야간 투시 장치를 통해 야간 전투 비행도 가능한 우수한 전투기다. 하지만 우리에겐 FA-50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하다. 미래 차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무기의 정밀 타격 능력이 개선된 전투기가 될 것이다. 스텔스 기능과 많은 표적을 동시에 공격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등이 그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첫 번째는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첨단 센서, 그리고 정보 융합, 그리고 정밀 유도 무장을 통한 통합 기술이 바로 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성 향상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적으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적 피탐지 기술, 그리고 적 탐지되었더라도 적 센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카이는 현재 FA-50 개발을 통해서 통합 정밀 타격 그리고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뒤엔 뛰어난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현대 전투기에서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항전 기술에서 우리는 그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이 항공전자장비는 HUD라 부르며 조종사에게는 속도 정보와 고도 정보를 시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행과 같이 J-랩에서는 속도 정보와 고도 정보가 정확하게 시연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기술은 대략 650개 정도. 그간 KT-1, T-50 개발을 통해 많은 기술과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항공 선진국에서 20년의 할 일을 우리는 평균 5년 만에 성공시킨 것이다. T-50 할 때는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독자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지난 지금은 보면은 그 컴퓨터면 컴퓨터, 장비면 장비,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자체는 좀 단순 비교는 좀 힘들지만은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양과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전의 백미인 국제 에어쇼. 국산 항공기를 타고 첫 출전한 대회에서 한국 공군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과학기술의 종합예술품 초음속 항공기. 아직은 항공기 제조 걸음마 수준인 대한민국이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저력은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었다. 국산 전투기의 시초는 70년대 생산된 제공으로 이때부터 국산 항공기 제작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당시 국산 항공기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시는 지금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인력도 부족했고 또한 기술도 없었고 그다음에 재원도 충분치 않았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저희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그런 항공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항공기를 개발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연구실에 불은 24시간 꺼질 줄을 몰랐고 제작에 참여한 공군, 연구원들은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다니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들에겐 도시락 연구원이란 애칭까지 붙게 되었다. 포기를 모르는 연구원들과 군의 열정, 노력은 93년 드디어 첫 결실을 맺었다. 국산 화율 80%에 달하는 최초의 국산 훈련기 KT-1을 만들어낸 것이다. KT-1은 개발 10년 만에 만든 공군 조종사를 위한 기본 비행 훈련기다. KT-1은 뛰어난 회전 성능은 물론이고 유사시 조종사의 탈출이 쉬운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KT-1의 성공을 토대로 2006년 초음속 구동훈련기 T-50 개발에 성공했다. T-50은 우수한 기동성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전술훈련뿐만 아니라 공격도 가능한 항공기다. T-50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인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이 항공기 개발에는 보통 2만 개 이상의 전문 용어, 약어들이 활용이 되는데 보통 책 한 권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의 엔지니어링 약 반 정도를 그 용어들을 설명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거기고요. 소통과 기술 부족 등 난제를 극복한 열정과 노력으로 자신감은 배로 상승했다. 이러한 패기 속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태동될 수 있었다. 이제 곧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막대한 개발비와 긴 개발 시간, 기술 이전 문제 등으로 지난 2002년 개발을 결정한 후 14년간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간 사업의 타당성 검토만 7차례를 거쳤다. 과거 국산 전투기 개발 때도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개발 중에 부족한 기술,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절충교역으로 이전되는 것이 모자라는 그런 기술들은 유상으로 계약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또는 좀 더 기술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도전이 예상되긴 하지만 결국 저희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도전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겨울 이라크 공군 사령관이 예천의 한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우리의 국산 전투기 FA-50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이라크와는 그해 24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쾌거를 달성했다. 국산 항공기는 비록 개발 제조 역사는 짧지만 성능만큼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터키 등 전 세계에 129대의 국산 항공기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전력화 대체 물량과 해외 수출 물량 합해서 약 1000대를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파급 측면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대한민국을 항공 선진국 G7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반도체, IT 등 첨단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후발국들의 추격과 세계 경기 침체, 불황 등으로 기존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에겐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절실하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7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 다 그 선진국들이 항공 산업을 키우면서 자기네 그런 질적 그런 제품 수준을 높여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절대로 이거는 자동화시킬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만드는 수많은 그런 고급 인력의 고용 창출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그걸 이용해서 고용 창출을 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운전자를 위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터치, 음성인식 기술, 무인 자동차 등 첨단 산업 곳곳에 항공 기술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항공 산업은 이러한 파급력과 잠재력으로 연간 5.1%씩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항공기 산업에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하지만 KT-1, T-50 등 국산 항공기를 제작, 수출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2013년 항공산업 생산 규모는 36억 달러. 하지만 7년 뒤인 2020년은 생산 규모를 100억 달러로 늘려 더 많은 수익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첨단 기술과 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항공산업은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장밋빛 미래의 토대가 되는 것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는 25년간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700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평균 30년인 전투기 수명 주기 동안 유지 보수까지 60년간 파급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KFX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어떤 산업 파급 효과와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가지는 기술이 약 6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최소한 10배 내지 15배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급 인력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방위 산업을 포함한 항공 우주 산업이 고급 인력의 비중이 R&D 인력의 비중이 약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신호를 밝혀줄 신성장 산업이다. 그 필수 조건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성공이다. 여기엔
민, 관, 군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손으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자긍심으로 KF-X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영공 방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 창조 경제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섰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국형 전투기는 항공산업의 토대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최고의 창조 산업이 될 것이다.